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죠. 이제는 앞으로의 얘기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지 현재 경제학 김대호 박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전망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 화이트리스트 제거,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결정이 오늘로 내려지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제산업성 장관이 서명을 하고 또 아베 총리가 여기서 추인을 한 다음에 일본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 21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21대 후반, 이를테면 28일, 9일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사올 때 미리 3년 단위로 한 번 승인만 받아 놓고 나면 다른 절차 없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얼마만큼 우리 뜻대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약 7, 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전략물자를 사올 때마다 그때마다 목적, 사용 용도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90일 정도 돼요. 현재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을 일본의 경우에 따라서는 90일이 지나도 허가를 하나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는 일본이 이 90일 기간을 어떻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또 실제로 얼마만큼 허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나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통관 절차를 늦추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최악의 경우에 일본이 심의를 안 해준다 이럴 경우에는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품 소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야말로 0에서 100%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일본의 태도로 보아서는 그렇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 이후에 한국 기업체에 대해서 잘 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네. 어찌됐건 일단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일본 측도 결정을 내렸고 칼을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타격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예상 수치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도를 봐야겠죠. 수출 규제 품목이 이제 1,100여 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산업별 타격을 한번 점쳐보죠.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에 좀 의존도가 깊은 산업은 영향이 더욱 클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업종별로 표준 산업 분류표상으로 비교해 볼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일단 타겟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제조업 물건 중에서 기계의 작동이 필요한데 그 기계의 원재료 또는 그것도 제조 과정에서의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지금 1,100개 한두 개 또는 어떤 경우에는 10개, 20개씩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데요. 특히 지금 심각한 분야가 역시 이 반도체, 화학, 정밀화학, 의약품 이런 분야는 바로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존 자동차, 경유차, 가솔린 차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새로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를 충전하는 이 차 내에 장착하는 수소 충전기가 최첨단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전량 일본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소차 생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스톱될 수도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어떤 어느 정도 규제를 일본이 강하게 하느냐
첫 번째 변수고요. 또 일본의 규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체제가 있느냐, 국내의 대체제 또는 다른 시장,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홍콩 같은 데서의 대체제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본이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 전면전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서너 달 이상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우리 산업에서의 피해는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좀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네. 오늘 오전에 경제산업상이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을 거다라는 기자회견 얘기까지 내놓긴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일본 기업 피해 감수해야 될 거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일본 기업들의 부메랑 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네, 일본의 피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일본이 그동안에 수출하던 것을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 주가가 2% 이상 떨어졌는데 노무라 정권이라든지 일본의 많은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이 한일 간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늘 주가 폭락은 미일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중국을 향해서 9월 1일부터 관세 폭탄을 날리겠다.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씩 부가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한국과의 관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재한 것과는 무관하다. 이게 일본 애널리스트들의 한결같은 시각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 소재 부품을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요. 이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팔아야 될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부품 소재가 없어서 공장이 올스톱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해서 일본은 소재 부품주는 생산량을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된 것도 가격 조정을 통해서 제3국 시장으로도 실어내는데 우리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서도 경제적 피해는 이 사태가 점점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일본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은 일본이 어느 정도 강도의 규제를 하느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체 품목을 하느냐에서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일본의 피해가 한국의 피해가 100이라고 그러면 일본의 피해는 20 내지 3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WTO에 제소하는 것, 이거 승소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또 지소미아 파기를 외교부 측에서 우린 꺼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일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좀 판단을 해볼게요. 예, 1차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WTO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진짜 이 리스트에서 뺀다고 그러면 WTO 제소를 하겠다고 여러 번 벼러왔습니다. 김성호 실장, 통상본부의 김성호 실장 같은 분은 칼을 갈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실제로 행동에 옮겼으니까 우리는 WTO 제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국제 경제 현실상 WTO 제소 별다른 효용성이 없습니다. 우선 이기고 지느냐, 서로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겨도 3년이나 4년 정도 장대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겼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옳았고 일본은 틀렸다라는 그런 정의의 판정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상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보상 안 해도 그만입니다. 현재 WTO의 결정이 법적 국제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보전하거나 보상받는 데는 WTO 제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제무역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소미아 건인데요.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해서 2016년에 양쪽이 지금 체결을 해놓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 관련 정보가 있으면 서로 교환하는 건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협력입니다. 다만 이 지소미아 협정의 경우에는 미국이 2016년에도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한미일 동맹의 상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향해서 좀 자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는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지소미아 탈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론 형성이 높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소미아에서 우리가 탈퇴했을 경우에 우리도 정보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고 또 일본의 제2차, 3차 보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2차 보복이라 하면 같은 화이트리스트에서의 배제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통관 절차를 더 엄격히 한다든지 또는 다른 수입 금지, 관세 폭탄 여러 가지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지금 당장에 일본에 1,100여 개 들어오지 못하는 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늦어지는 이 부품 소재를 다른 나라 시장에서 다소 좀 제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공수 체제 또는 바이어 확보 체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양국이 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정부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저희가 계속 뉴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